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카카오 다 판다는데 또 리스크입니다. 카카오가 핵심 자산을 제외하고 자회사 대부분을 매각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와중에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악재가 끊이질 않는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투자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테이버님 그리고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참 마음 아픈 소식들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쪼개기 상장 이슈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자산 제외하고 자회사 대부분을 매각한다고 밝혔었는데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하는 게 카카오 악재 좀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카카오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네, 전문가예요. 일단은 네. 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전문가라는 걸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으나 저의 과거 카카오에 대한 발언들 한번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네. 그리고는 카카오 분할 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는 말씀을 네. 드렸고 그리고는 실제로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는 최초로 자료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23일 네.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기록을 남겨놨어요. 네. 단타만 치셔라. 비싸다. 네.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6월 23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날입니다. 17만 3천 원 찍기 직전 날, 바로 전날. 요때가 카카오뱅크 막혔네요. IPO 하는 날. 네. 자회사 상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회사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찌 보면은 그동안 내 자본으로 키운 회사를 따로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아주 알짜가 되는 그런 회사를 어찌 보면 우리 LG엔솔도 마찬가지였죠. 알짜 회사가 따로 독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뭐 자회사의 지분 가치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로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또 이게 더블 카운팅이라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자회사의 실적이 모회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성장하면 모회사의 숫자도 늘어난다. 그것 때문에 많이들 환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자회사가 그 많이 번 것의 일부를 배당으로 모회사로 올리면 그때 모회사의 주가에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매각을 하냐 매각 안 하거든요. 네. 카카오페이 매각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그리고는 다른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그동안 안 좋았던 민심 그리고는 계속 하락하는 주가 그리고는 지금 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놨기 때문에 네. 이 자본을 끌어들여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IPO를 못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니까. 네. 그래서 프리 IPO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너네 또 IPO 할 거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함께 약간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기업들을 누구한테 얼마 주고 매각을 할 건지가 확정이 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좀 쇄신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쇄신이 잘 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팔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IPO를 어찌 보면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받았어요. 네.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세에 들어있는 집을 갭 투자하는 것처럼 이게 또 우리가 따로 M&A 가는 사람들이 그럼 IPO 자금 들어온 것도 책임지고 뭔가를 물어내야 되는 혹은 그거를 IPO까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게 정말 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한테는 지금 좀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들어온 것 같은데 김대준 대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테이버 작가의 완전한 반대편에 서서 카카오를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 찬과 방패네요. 네. 네. 테이버 작가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네. 앞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을 주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과거의 흐름에 대한 반영된 가격이 아니고요. 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흐름을 보고 지금의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기대감이죠. 테이버 작가 얘기한 내용에 의해서 17만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주가 하락을 했죠. 네. 저는 눈물 납니다. 카카오가 지난 3월에 그 대표이사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여성 대표입니다. 정신아 대표인데 참고로 우리 그 박앵커는 네. 국내 상장 기업 중에 네. 여성 CEO가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아직 주식장에 대해서 막 그렇게 CEO까지 분석으로 나아가진 못했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정확하게 뭐 모든 CEO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성 CEO는 한 5분 정도, 한 6분 정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기업의 여성 CEO가 카카오 정신아 대표, 그다음 네이버 여성 대표죠. 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호텔신라. 네. 그리고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성 CEO입니다. 그리고 CEO는 아니지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여성 CEO들입니다. 네. 공통점이 뭘까요? 주체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 CEO가 있는 회사들의 과거 네.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겁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요? 왜냐하면 네. 남성 CEO 같은 건 뭐 특장점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성 CEO 같은 경우는 이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때는 그 추진력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남성 CEO보다는 여성 CEO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회사 관리를 하면서 안정화시키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대표적인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현대그룹의 회장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사모님 되시는 분이 회사를 잘 안정화시켰고요. 태광산업도 아버님한테 물려받아서 회사를 안정화시켰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대표이사 취임한 게 한 100일 뭐 남짓 됩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이제 막 그 회사에 대한 안정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열사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이제 정리해드리게 되면 국내 이제 5대 그룹사의 계열사 규모 형태를 보게 되면 SK가 가장 많아요. 계열사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삼성도 한 80개, LG가 한 120개, 현대는 계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카카오가 최고 많았을 때의 계열사가 한 160개 정도 됐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사가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5대 그룹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60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네이버가 9개입니다. 손자 회사까지 합쳐도 30개가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카카오의 계열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은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임 대표이사가 한 20개 정도 또 추가로 정리했고요. 지금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더 줄이겠다라는 거죠. 카카오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방금 테이버 작가가 얘기한 대로 이 방만한 경영이라보다 무노말식 경영. 그러니까 계열사를 많이 늘리면서 주주가치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 자체에서 계열사 일부 정리를 하겠다. 좀 그 통합과 집중을 네.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참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당연. 550만 명의 투자자가 지난해까지 삼성전자를 보유하셨습니다. 네. 올해 주총 전에 10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7만 원대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8만 원을 넘어간 겁니다. 네. 카카오가 2등이거든요. 110만 명의 맞아요. 투자자가 국민주죠. 투자자가 높은 가격에 현재 물려 있습니다. 아직 팔지 않고 있어요. 바닥권을 지나서 어느 정도 주가 올라가면 많이 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흐름들이 최근에 주가를 못 움직이게 했던 과정에서 흐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계열사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이라고 하죠. 통합과 집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저는 카카오의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이나 흐름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긍정적이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과 같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테이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다. 아직까진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김대중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괜찮다. 네. 계속 기다려볼 만하다. 앞으로가 좀 긍정적인 소식 왠지 들려올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악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어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를 또 찍어줬는데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범수 위원장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여기서 나게 되면 카카오와 그 관련주 좀 타격을 어떻게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은 그 유죄 판결의 이슈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이게 뭐 시세 조정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혹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 이슈인데 여기서 카카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보면은 카카오에서 지금 돈을 버는 쪽이 어디냐라고 놓고 보면은 대부분 카카오뱅크입니다. 아니, 돈을 남겨 먹는 쪽이 카카오뱅크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게임하기도 지금 뭐 카카오 게임도 별로고 그리고는 제가 지금 화면 이거 좀 띄워주시면은 카카오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중심의 이런 포트폴리오,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거.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생일날 선물하기? 그렇죠. 네. 선물하기를 하죠. 네. 선물하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러니까 그 선물하기의 실적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선물하기가 실적이 어디 연결될까요? 뱅크하고 연결되나요? 카카오 페이? 페이랑 연결됩니다. 네. 카카오페이 선물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뱅크에서 뭐가 돼? 카카오페이에서 뭐가 돼? 카카오는 뭘 가지고 있어? 카카오 게임즈는 뭘 가지고 있어? 너무 복잡해요. 라는 부분에서 이미 복잡한 상황이고 여기 네. 보시면은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있고요. 그걸 톡비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광고도 하는 거고 선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많이 선물하기가 그 밑에 있는 카카오페이에 연결이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카카오티, 우리 모빌리티 있죠. 택시 네. 부를 때 그거 따로 또 우리가 분할돼 있고 거기도 따로 투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도 따로 있고 카카오 뮤직 어찌 보면은 우리가 멜론과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는 카카오가 또 웹툰 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각각의 다 모빌리티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다 IPO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 사업체를 전부 다 꾸리는 상황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 사업체인 카카오뱅크 이게 또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사항이 있죠. 네. 은행이 규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그룹사의 대표가 혹은 그 그룹사의 지주회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분을 팔아야 돼요. 네.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게 카카오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은행의 규제 사항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구속 기로에 놓였다. 만약에 구속이 돼서 이게 법정에서 형을 받고 그리고는 대표가 법정에서 형을 받으면은 카카오라고 하는 법인 자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카카오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SM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쇄신 얘기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다 리스크거든요. 그러니 지금 오히려 카카오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카오 투자자는 그래도 카뱅이 돈을 버는데 카뱅의 지분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블록딜로 지분을 판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카카오랑 연결이 안 되면은 카카오뱅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른 쪽에서 뭐 네이버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만약에 네이버뱅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정했을 때 그러면 카카오톡이랑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뱅크 네이버뱅크가 서로 연결을 했을 때도 비용이 나가죠. 이러면 맞아요. 이익률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모든 게 복잡하고 불확실성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결국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그쵸.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강한 매수세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밸류에이션을 체크할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따져보시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다들 여전히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 지금 18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아직도 18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가 현재 본인들이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광고 사업만 놓고 보시면은 네. 1년에 버는 돈이 3, 4천억밖에 안 됩니다. 음,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우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상장할 거고 나머지는 다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굳이 살 이유가 없다. 그죠? 굳이 네.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시장의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게 투매 심리를 자극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카카오 주주거든요. 약간 친구 마음에 공감을 해봤는데 지금 너무 쑤셨어요. 너무 아파요. 김대준 대표님이 필요해요. 친구분에게 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네. 지금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주의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호재입니다. 오.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시장 특히 여의도에 속설이 있거든요. 네. 그룹 오너가 구속되거나 사법 리스크에 처했을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제가 과거 흐름에서 네. 몇몇의 기업들의 이제 그 주가 흐름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있었을 때 네.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면 상단은 SK 이제 오너가 구속되었을 때의 주가 네. 상황입니다.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때. 물론 시장 상황과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구속 이후에 주가가 올랐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그룹 오너가 구속이 되었을 때 주가는 26%, 30%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 외에도 SKC도 그랬고요. 네. 그룹의 오너가 구속이 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났다는 점. 이게 여의도 속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주 또는 그룹 오너 구속이 되면 주가 올라간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카카오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네. 과거 흐름에서 이러한 몇몇의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창업주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 리스크를 올려 즐길 때다. 이 부분이 악재로서 작용되기보다는 과거 주가 여러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해서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악재보다는 오히려 악재 해소로의 시장 해석이 더 높은 의미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잖아요. 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또 엿볼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하면 네카오가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렇게 있는데 성장주라고 막 기대받다가도 여러 번 몰매를 맞다 보니까 또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국내 성장주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이번에 김대중 대표님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아주 많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을 금융장세라고 합니다. 네.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의 패턴이 바뀌었을 때 성장주들이 움직이는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고도 하고 네. 금융장세라고도 하는 시장이 성장주가 움직이는 장세. 네. 왜 그러면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가 생기느냐?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800포인트, 물론 오늘 주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2,800포인트를 최근에 넘어서고 2,900 수준까지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2,800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말씀드리면 2,800포인트를 하향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1년 3월, 4월 이때입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한다 이럴 때 2,800포인트 하향했고요. 네. 지난 한 3년 되나요? 3년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2,800포인트를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7월 이번에 거치면서 2,800포인트를 2년 반, 3년 만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지수 신고, 고점 돌파. 네. 2년 반 만에. 네. 시장 좋다. 드디어 드디어 네. 주식 투자할 때다. 네. 이런 분위기들 시장에 싹 쏠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식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 좋다고 방송, 언론, 뉴스에서 솔깃하죠. 나오는데 네. 한번 나도 여유자금 가지고 투자해볼까? 네. 기존에 주식을 물렸던 분들도 주식시장 좋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물린 종목 추가로 사볼까? 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시장 유동성이 모이게 되면 돈이 몰리는 거거든요. 돈이 몰리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가치주보다는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리스크 앤 테이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 또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했을 때는 성장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 제가 표를 한번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그려본 내용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할 때는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초전도체 같은 시장에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임이 없는 종목들로 이제 쏠리거든요. 네. 지수 바닥 찍을 때는 대형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네. 이때 대형주 가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일시적인 하루 이틀 상승을 주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 줄 때 테마주가 한 번 더 상승을 주고요. 네. 일정 구간 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때 가치주가 올라가거든요. 왜 가치주가 올라가냐면 최근 지수를 보게 되면 2,500에서 2,700 사이에서 한 3, 4개월 왔다 갔다 했어요.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안 빠진다는 시장이에요. 왜? 외국인이 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사니까 시장은 안 빠질 거야. 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지난 하락에 대한 경험이 있던 분들이 주식은 실적이 있는 회사를 사야 돼. 이런 심리가 변하거든요. 과거에 바이오를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손해봤어. 네. 역시 주식은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이 가치주를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방사 이런 종목들이 최근까지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서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하는 겁니다. 드디어. 바이오, 2차 전지, 플랫폼, 게임, 로봇 네.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으로 해서 이런 종목들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섹터가 그간에 안 움직였지만 네. 이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 종목들이 가는 시기다. IT 플랫폼, 네카오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이제 드디어 딱 펼칠 시기가 왔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군요. 동의하십니까? 카카오에 제일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해가지고 네. 진짜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되면서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너나 나나 주식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2021년처럼 다시 한번 이게 뭐 불을 뿜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이어 for longer. 우리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카카오가 지금 매각한다 그러죠. 그럼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얘들이 매각을 해서 하나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분 가치들을 팔고 네. 현금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카카오에 현금이 쌓여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처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엔터도 지금 매각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SM 엔터 지분도 팔겠다라고 하고 그러고는 카카오 VX라고 있는데 그것도 팔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면 그 현금으로 무엇을 할까? 그러면 그게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또 타진할 수도 있겠죠. 뭐 시간은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카카오가 정말로 M&A가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건 호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M&A에 성공하려면은 이런 산들을 넘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매출보다 많은 부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프리 IPO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누가 돈을 넣었습니까? 사우디가 와서 네. 1조 2천억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에 1조 2천억 빈 문서가 이미 잡혀 있는 카카오 엔터를 누가 사가냐 이거죠. 1조 2천억 또 안아야 되는데 이미 전세 자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시장이 IPO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고는 뭐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엔터라고 하는 뭐 K-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뭐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시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경기 침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IPO를 몇 년 안에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M&A에 가는 건데 누가 사갈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뭐 좀 돈이 되는 가격에 사줄 거냐는 것도 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카카오 VX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골프하는 곳이에요. 스크린 네. 골프. 네. 근데 여기가 이미 여기도 IPO를 한다고 투자를 다 유치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또한 꼭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골프존 주식 보시면은 네. 여기 대장주인데 뭐 그쪽에 뭐 그렇게 딱히 주가가 재미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혁신성, 성장성, 뭐 프리미엄을 주고 IPO를 하기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보시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여기도 조 단위로 매출이죠. 이게 프리 IPO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팔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주식들을 보시면은 팔릴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카카오가 팔겠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누가 사갈까?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이걸 얼마나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현금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 확보된 현금을 어디다 쓸까가 지금 카카오 주주의 가장 큰 궁금증이겠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사주지 않을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보셨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고금리입니다. 네, 맞아요. 돈이 귀해요. 그쵸.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도 지금 이게 외부 투자 유치 받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돈이 돌지 않는 지금 시장에서 이게 매력도가 물음표인 M&A를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는 돈이 잘 안 들어가죠. 미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M&A가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AI 관련된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네. 그리고 또 되는 게 지역은행들 M&A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기업들은 M&A가 잘 안 돼요. 하다가도 이게 빠그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택시 팔겠다. 그리고는 카카오 골프 팔겠다. 네, 네. 카카오 엔터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현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을 것이냐. 팔릴까? 또 네. 일단 문제고. 그래서 얼마나 그거를 팔릴까? 건져야지만 카카오에 네. 대한 뭔가 우리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아직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찰은 하되 네. 관망은 하되 네. 지켜는 보되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또 물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뭐 그래 다 내려놓고 네. 기다릴게. 어떻게든 기다려 그 볼게. 밑빠진 독이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어떻게든 기다려 볼게라고 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전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하는 포인트는 네. 지금 프리 IPO가 된 투자된 이런 회사들을 네. 온전히 자기 자본으로 100% 자회사로 만들든 아니면 IPO를 안 한다라고 하고 프리 IPO 자본을 본인들이 다 상환하고 갚아가지고 네. 그걸 카카오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18조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가총액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SK 보십시오. SK, LG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지주사라는 거의 한계점, 지주사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걔네들 들고 있는 자산이 SK가 맙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요. 네. 그런데 SK 요? SK라고 하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SK 20 얼마? 그러니까 아닌가요? 가격 말고 시가총액. 네. 아 시가총액이요. 네. 시가총액은 참고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날 것 200조를 같은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SK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얘기할까요?
어려워요. 일단 찍어요. 일단 찍어요. 음,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의, 네. SK이노베이션의 그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SK입니다. 아, 산수에 약한데. 뭐 대충 밑에 있는 시가총액 합치면 300조 정도 돼요. 천조? 예, 천조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네. 됩니다. 10몇 조밖에 안 돼요.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조가 넘어가는데도 10몇 조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주사라는 것이 그런 네. 것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지주사는 사전에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맞아요. 그냥 종이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자회사들의 가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엄청 펌핑한 거군요. 그 펌핑이 여전히 18조라는 지금의 현재,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조라고 하는 여전의 그 시가총액이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치를 보이려면 IPO 안 한다라고 선언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테이버 작가가 네. 오늘 터진 김에 저도 확 풀어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세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네. 매각 이슈, AI, 네. 지주사.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각 이슈. 네.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저는 카카오 엔터를 사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데요? 네네. 아직 뭐 크게 점심가 아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카카오 엔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자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메리트가 있는 자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고자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사겠느냐라는 관점보다는 가격만 맞으면 얼마든지 살 기업들이 많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AI. AI. AI는 카카오가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를 판단할 때 반도체만 판단해서 네.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기업 중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상 5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로 돈을 버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AI 영역의 어떤 그 시장이 넓어지면 데이터 센터가 확보돼야 되고 네. 데이터 센터가 커져야 됩니다. 네. 최근에 카카오가 안산에 그 데이터 센터를 개관을 했죠.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네. 아마존이 국내에 7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LGU 플러스도 1조 2천원을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네. 네이버는 동탄을 짓고 있고요. 삼성 SS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AI의 핵심 테마로 떠오를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네이버와 같이 선두 기업이라는 측면을 하나 AI로의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주사 관점 세 번째. 네. 지주사 시총이 어떻고 하는데 최근에 또 올 초부터 가장 시장이 핫했던 뜨거웠던 이슈가 무엇일까요? 밸류어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밸류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카카오를 제한 나머지 지주사들은 일정 부분 주가 올라와 있어요. 일본의 사업 내용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들 플러스 은행주들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일정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카카오는 앞서 우리가 열거한 여러 가지 악재들의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방에 이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주사 이슈도 오히려 악재보다 호치성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내용이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오히려 주가 부양의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서의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 가지로 다 쫙 정리를 해주셨네요. 매각 이슈, AI, 지주사 다 왠지 좋은 소식들만 들려올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균형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속 시원하게 여기서 풀어봅시다. 카카오 주가 살아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요? 네, 앞서서 AI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AI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안 된대요. 네, 이미 늦었어요. 이거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언어의 장벽도 있고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어찌 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라지 랭귀지예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늦었죠. 지금 뭐 챗GPT가 뭐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이퍼클로버 말고는 딱히 뭐 없습니다. 그나마 SKT가 하고 있는 이게 그 관련된 AI 서비스가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애플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이폰이 이제 AI폰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넘을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에서 다들 그죠? 아직은 예. 또 그렇게 우리나라는 들으니까, 제조는 잘해도 소프트웨어는 잘 못하더라 과거부터. 근데 AI가 이미 첫 단주부터도 조금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카카오가 AI 관련돼서 뭐 얘기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시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이고 인프라예요. 프리미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러고는 아까 전에 밸류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업이라고 하면은 카카오가 배당을 엄청 많이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카카오의 현금 흐름이 지금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카카오의 현금 흐름 자체도 없고 계열사도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이 덩치는 커졌는데 네. 알짜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웹툰 쪽과 어. 뱅크밖에 없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웹툰도 IPO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뱅크도 따로 상장돼 있고, 그리고는 뱅크 역시도 성장을 더 해야 돼요. 배당을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냥 수급상으로 뭔가 금리나 기대감에 아시아 테크 기업들이 다 올라가면은 그때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가능성을 볼 수 있겠으나, 네. 지금 그래서 얘가 신고가를 쓴다, 30만 원 간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을 간다, 어렵습니다. 네. 10만 원 도저히 못 갑니까? 친구가 10만 원에 물려 있으시군요. 몰라요. 노 코멘트. 갑니까?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얼마큼 기다려봐야 될까요? 제가 손자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주가가 바닥 찍고 네. 상승하기 시작하면 보통 20%는 일정 구간에서 1차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네. 지금 4만 원이죠. 앞전 저점이 3만 한 8천 원 정도 됩니다. 네. 여기 상승하면 5만 원까지 1차 상승의 목표 지점이 완성이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신임 대표가 여러 가지 비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카카오의 이번 실적이 어떤 그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을 부여하게 되면 네. 저는 1차적으로 5만 원, 그리고 2, 3차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볼 때는 뭐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좀 더 가세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주가 목표치에 상향화되어지는 가능성도 있겠죠. 네. 하지만 1차는 한 5만 원 정도, 2차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지점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7만 원까지는 괜찮으세요? 일단 단기 반등에서 저도 5만 원 정도는 이게 그냥 인덱스 반등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카카오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가 일단은 돈을 쏟아붓기라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동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되게 이게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카카오 개인 투자자들이 살까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은 안 살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살까요? 개인 투자자가 그걸 사서 올리게 호가를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만한 호재가 나올 거냐?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양사 모두 보고서 한 달치 다 보시면은 다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예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환경에서 이게 정말로 대형 트레이드, 대형 매각이 되고 그 현금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동인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으나, 네. 지금 상황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찾는 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슈 주제 관련해서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부터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시간이 많으면 밤새도록 또 테이버 우리 작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반론하면서 네.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 있죠. 우리가 바닥을 지날 때는 네. 바닥인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그게 바닥이었구나라고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네. 지금이 그 지나고 있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 다지기 거의 다 끝나간다. 네,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테이버님은요? 일단 저는 그래도 카카오가 뭔가 이제 바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일단은 그 터닝 포인트는 왔다. 근데 이 터닝 포인트에서 제대로 턴을 해야지 우리가 좀 볼만해질 것이고, 이 터닝 포인트에서 뭐 턴을 못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국민 원망주로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밌는 소식들 많이 다뤄본 것 같습니다. 네, 런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두 분과는 인사드릴 거고요. 바로 뒤에 또 불만하는 리포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청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테이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